안녕하세요. 한국 노인 자살률이 OECD 1위라는 거, 이거 참 마음 아픈 현실이죠. 네,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. 보통은 그 원인을 경제적인 어려움, 생활비 문제, 이게 한 27.7% 정도 된다고 꼽잖아요. 그렇죠. 그게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. 근데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는 유튜브 정법 강의인데요. 여기서는 노인뿐 아니라 청년, 아동까지 자살률이 높은 이유를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. 아, 그 자료군요. 네, 경제적인 지원 이런 걸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하죠. 맞아요. 홍익인간 인성교육이라는 약간 독특한 해법을 제시하는데요. 당신과 함께 이 자료가 문제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떤 답을 내놓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이 자료는 특히 그 지식사회일수록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에 주목하거든요. 아, 그 점이 흥미롭네요. 그러면서 개인이 사회 안에서 내 할 일,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또 사회와 소통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음. 내가 왜 살지, 내 역할이 뭐지? 이걸 못 찾아서 삶이 재미없어지고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삶의 의미, 역할의 부재,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. 자료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해. 이런 말 듣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던데요. 소통이 딱 막혀버리는 상황. 맞아요. 그 소통이 아주 중요한 키로도예요. 내 말이 상대에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. 아, 내 말이 먹힐 때. 그렇죠. 근데 말이 계속 묵살되면 자료 표현대로라면 기운이 탁 막힌다는 거죠. 기운이 막힌다. 네, 이게 반복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몸으로 와서 병이 된다는 분석이에요. 병이요. 와우. 심지어 우리 사회에 병원이 왜 이렇게 많냐? 이것도 결국 소통 부재의 결과일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짓더라고요. 상당히 과감한 주장이죠. 정말 파격적인데요. 그럼 그 소통이랑 관련해서 말의 질량이라는 개념도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? 아, 네. 말의 질량, 이것도 참 흥미로운 개념이죠. 네.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어떤 깊이, 경험과 지혜, 상대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무게감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. 무게감. 네. 그래서 이 질량이 낮은 말, 예를 들어 나이만 먹고 지혜는 부족한 어른의 조언 같은 거요. 그런 건 이제 자녀들조차 귀담아 듣고 그냥 인터넷 찾아본다는 거죠. 하긴 요즘 그렇죠. 네. 이런 질 낮은 소통이 반복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그 사람은 고립된다는 설명이에요. 그 고립이라는 게 그냥 외롭다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던데요. 맞습니다. 이 자료에서는 그걸 사회로부터의 격리라고까지 표현해요. 격리요? 네. 교도소는 물론이고요. 심지어 특정 종교에 너무 깊이 빠져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단절되는 것조차 일종의 격리 상태로 해석을 하더라고요. 아, 종교 활동까지도요. 그렇죠. 근데 이 격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다시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과정이라고 봐요. 기회를 준다. 그런데 만약 여기서도 실패하면 다음 단계, 이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4차원,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또 격리가 이어진다. 이렇게 설명합니다. 시도하면 집안에 먼저 간 영혼, 사자가 찾아온다는 말도 이 맥락에서 나오고요. 아, 네. 그럼 이렇게 문제가 좀 심각한데 해법으로 제시된 게 아까 말씀하신 홍익인간 인성교육, 다른 말로 정법이라고 하셨죠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? 네, 정법. 이게 일종의 삶의 원리, 자연의 법칙 같은 걸 배우고 이해해서 내면의 부족함을 채우는 공부?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. 공부요? 네. 이걸 최소 100일만 꾸준히 들어도 속이 좀 뚫리고 답답함이 해소된다고 하고요. 한 3년 정도 공부하면 비로소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된다. 이렇게 주장을 해요. 100일 그리고 3년. 핵심은 결국 배우는 거죠. 배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고 또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각자 가진 재능이 다 다르니까 서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. 아, 서로 배우는 거군요. 네, 그렇게 해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, 즉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존재가 되는 게 바로 질량 있는 삶의 시작이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그런지 자료에서 과거 방식에 매달리는 걸 되게 비판하더라고요.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. 라거나 돌멩이나 예수 같은 과거 인물에 의존하지 말라고요. 맞아요. 새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죠.
천년 전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인간답게 두 발로 당당히 서서 스스로 판단하고 길을 찾으라는 촉구로 읽혀요. 스스로 판단하라. 네, 과거 지도자들의 희생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 나은 길을 찾아서 그 정신을 빛내는 게 후대의 역할이다. 뭐 이런 메시지도 있고요. 그래서 모르니까 배운다. 이런 자세로 앞서 말한 정법을 100일이라도 한번 접해봐라.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힘을 길러보라고 제안하는 겁니다. 네. 특히 그 어려움을 겪는 베이비 부모 세대 있잖아요. 그분들에게도 지금부터라도 공부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세상에 빛을 낼 수 있다고 격려하는 모습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. 네, 오늘 살펴본 정법 강의 내용은 노인 자살 문제를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역할 찾기 실패, 또 소통의 질 저하, 그리고 시대에 맞는 배움의 부재, 이런 관점에서 풀어냈네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해법으로 정법 학습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내면의 질량을 채우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건 결국 자신의 질량에 맞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. 이게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사회와 건강하게 소통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. 질량에 맞는 삶. 네. 당신에게 이 질량 있는 삶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어떤 배움을 통해 삶의 질량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